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영선초 교사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대구 교대와는 벌써 이 사업으로 2년째 함께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발표나 수업 같은 것을 보다가 이제 제가 제 수업을 얘기 드리고 또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맡은 민주주의 프로젝트 수업은요. 민주주의를 프로젝트로 어떻게 구성하고 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는 장입니다. 총 5차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차시에서는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해보는 차시고, 그리고 2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실제로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차시에서는요, 첫 번째 차시에서 네 번째 차시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강의 밑에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그 질문을 뽑아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하는 欄 밑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거기다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야 제가 5차시를 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바로바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업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학생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는 민주시민 수업 발표 대회였나? 그게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기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분이 고마워하기도 했지만 또 미안해하기도 했었어요. 제 시간을 많이 빼앗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자기 수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시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보면 원론적으로 이 수업이 정말 괜찮은지, 혹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 또 5차시를 만들어서 5차시에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가장 논의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차시를 만들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프로젝트 준비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그 질문마다 저의 생각을 담아서 4부분을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질문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민주주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학이 중요할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미리 먼저 좀 드리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프로젝트를 왜 할까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그죠?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앞으로 제가 소개할 민주주의 수업 자체가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겠지만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 프로젝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사실 대구에서는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는 프로젝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뭐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로젝트 수업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는 교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따갑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학교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한다, 저런 이유에서 한다, 굉장히 말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왜 할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도 감당이 잘 안 될 텐데 제 얘기까지 듣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왜 할까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왜 할까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사실 내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의 주제나 그 다음에 내용은 각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구성할 때 그 내용과 주제에 대한 흐름을 짤 때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같다. 프로젝트는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들의 철학이 사실 프로젝트 흐름을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없다면 사실 남는 것이라고는 교육청에서 혹은 또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니까, 즉 하라고 하니까가 철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철학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니까 라는 철학으로만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만 이끌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식의 그런 의미 없는 프로젝트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차라리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가 진도 나가기도 급급한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끼울 때는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꼭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진도가 바쁘지만 그래도 난 프로젝트를 해야 돼. 이런 정도의 자신의 철학이 없다면 사실 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철학으로 밖에 남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실 의미도 없고 또 어찌 보면 또 재미도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프로젝트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했었어요. 뭐냐면 학생의 삶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그래야 흥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의 삶 속에서 문제를 꺼내고 그래야지 흥미가 유지된다.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의 삶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될까라고 생각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젝트는 삶의 문제에서 가져오고 그래야지 흥미를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다.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과 흥미는 사실 목적은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삶의 문제에서 가져와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라. 이것은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사실 흥미란 것만 보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가? 흥미가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해보면 흥미가 계속 가진 않아요. 사실 처음에 학생들 삶에서 문제를 가져오면 엄청 흥미를 느껴요. 근데 다음 날 돌아오면 그 흥미를 가졌던 기억들을 다 잊어요. 대부분 잊어요. 오히려 단위 차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을 구성하면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더 느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흥미를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흥미를 계속 유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능력인 것이지 프로젝트 자체만 가져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흥미가 막 일어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 있게 진행한다? 그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문제에서 학생들 삶에서 문제를 가져온다와 흥미를 가지게 한다가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방법이라면 실제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 프로젝트의 목표,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역량이죠. 문제 해결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 중고를 다 나와보면 그때 배웠던 교과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지식 중심으로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다. 그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다면 뭐 4.19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5.18은 어떤 일이 있었다. 뭐 6월 민주항쟁에서는 이런 것을 이루었고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지식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사실 지식이 큰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나름의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런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능력, 즉 역량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저는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역량이라는 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역량이라는 것도 잠시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또 교직에 이미 나온 선생님들도 사실 역량이라고 하면 기능하고 대단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이랑 기능을 거의 동일시 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학습 문제를 제시할 때 뭐 지식, 기능,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역량을 기능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역량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만 알면 금방 해결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죠. 그죠?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경우, 뭐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태도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태도만 견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즉 문제 해결 능력, 즉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이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분야입니다. 즉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식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기능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태도로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역량이라는 이 부분은 지식, 기능, 태도의 좀 더 상위 범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철학,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즉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짤 때 활동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짜요. 물론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능과 역량을 동일시해서가 아니라 교과서의 지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한 활동을 많이 넣고 또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향상시켜서 내가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쓸지 기능을 쓸지 태도를 쓸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보면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왜 하냐, 왜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즉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짤 때는 우선 학생들에게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물론 학생들 스스로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이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한 다음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그리고 기능, 그리고 태도를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하죠. 그리고 그 길러진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제시했거나 학생들이 가져온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심겨줍니다. 이게 제 프로젝트의 흐름이 되는 거죠. 결국 삶의 문제를 직면시키고 그리고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제가 가르치는 것, 이게 저의 프로젝트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 그 고민의 결과로 프로젝트는 문제 해결 능력, 즉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다라는 제 나름의 프로젝트 철학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주제와 내용을 가져오든 간에 그와 비슷한 삶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직면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보게 만들겠죠. 즉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나름의 자신만의 프로젝트의 철학, 프로젝트를 왜 하는 거지? 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는 거지? 라는 자신의 나름의 답이 있어야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고 실천할 때 실제로 그 큰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나만의 철학,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다. 학생들이 꼭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혹은 그건 아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을 또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프로젝트를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시고 프로젝트에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교직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즉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칠까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프로젝트든 혹은 일반적인 단위 수업이든 그 수업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내는 편인데요.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업 구성도 잘 할 수 있을 거니와 또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을 때 그 인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문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 문장을 저는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반화된 문장은 학생들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 혹은 단위 수업이 끝날 때 학생들 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그걸 기준으로 프로젝트나 수업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화된 문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사전 상태,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단위 수업 전에 학생들의 인지적이거나 태도적인 부분도 괜찮고 기능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그 사전 상태를 분석해 봄으로써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제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 그리고 주제에 대한 분석 자체에 통해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언급해보면 성취 기준이나 학생의 사전 상태, 그 다음에 주제 자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혹은 그에 내재된 가치에 대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일반화된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민주시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제가 성취 기준을 분석해 볼 때 저는 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6학년에 해당하는 민주시민 관련 성취 기준을 다 모아봤습니다. 물론 2학기에도 세계 시민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성취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그보다는 1학기에 있는 성취 기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총 6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 언급해드리기에는 너무 지겨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6개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적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성취 기준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제가 조합해서요, 나름의 일반화 문장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학생들의 사전 상태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학생들의 사전 모습들은 사실 학급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지금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완성해 가는 이 단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독재 시절 경험해보지는 당연히 못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재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에 의한 저항들도 실제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또 선거를 하거나 또 혹은 또 어떤 경우로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난 경험도 해봤던 친구들이라서 너무나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느낌도 별로 없었고 민주주의가 그리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쌓아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쌓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좀 더 당연하지 않고 낯설게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가치, 저의 철학을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저와 학생들이 함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선생님의 철학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 방식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이 프로젝트에서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이 경험을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선취 기준을 분석해보고 학생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 나름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담아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번 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화된 문장은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입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낯설게 보고 너무 당연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인식한 다음 그것을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일반화된 문장이 완성되면 프로젝트의 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가 일반화된 문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민주주의를 당연하지 않게 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학생들하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삶의 문제의 해결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는 그 경험을 한번 가지게 해볼 예정이었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소개하는, 즉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장은요, 프로젝트 전체 혹은 당연히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과정, 이 프로젝트 전체 혹은 수업 과정을 구성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민주주의를 떠나서 모든 프로젝트나 단위 수업을 할 때는 미리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혹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하고 싶은지를 꼭 고민해보고 수업을 구성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일반화된 문장은 성취 기준, 그리고 학생들의 사전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용학은 중요한가인데요. 사실 요걸 넣은 이유는 내용학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경시하는 구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내용학과 반복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학 자체는 이 수업에 관련된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반복론이라고 따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인 부분입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내용 자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떻게 조사하게 할 것이고 또 조사한 것을 어떻게 수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발표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 반복론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 특히 이런 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이 먼저 그 내용들을 충실히 얼마나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알고 조사를 시키는 것과 선생님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거든요. 알고 조사를 시킬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의 키워드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던져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아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사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고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잘 모르게 되면요, 학생들이 조사하는 것의 경우에서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끌려다니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를 문제 해결을 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역량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기능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내용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학생들의 지식을 키우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태도를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아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수준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합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도 선생님의 한 번의 이야기, 한 번의 피드백이 굉장히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느냐, 학생들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키느냐에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들어간다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갈게요. 그럼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예비 교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업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실습을 하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것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이걸 가르칠 것이다. 나 프로젝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리미리 지금 생각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은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하루가 바쁘겠지만 사실 교직에 들어오면 솔직히 정말 정신이 없어요. 수업을 하루하루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은 일들도 있거든요. 물론 방학이라는 좋은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세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내용학이 중요한가 이 부분과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여러분들이 내용학으로 미리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서적을 본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살펴본다거나 이런 심각한 굉장히 심도 있는 이런 연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고 또 답사를 가봄으로써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도 굉장히 전문적인 책까지는 사실은 필요고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밑에 아래 하단에다가 몇 가지 추천할 책 목록을 밑에다가 넣어둘 텐데요. 이 책들만 사실 읽어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들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사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꺼운 책도 읽고 논문도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심도 있게 내용을 우리가 알아도 사실 학생들의 수업할 때는 그렇게까지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고 나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줄 때도 훨씬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읽는 책들을 읽고 나면 수업 시간에도 그 책들을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책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내용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책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추천드려요. 답사는 실제로 그 장소에 가봤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일이 충분히 상상이 되고 그러면 마음적인 공감도 훨씬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답사를 가봤을 때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공감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작년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는데 작년까지 문화재들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보들을 다 살펴보고 그 국보들과 관련된 학생들이 풀만한 학습지를 만드는 게 저 개인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하고 코로나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끔씩 민주시민과 관련된,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장소를 답사를 좀 가봤었어요. 광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서울 이런 곳을 가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공감감이 넓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쭉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답사를 한번 추천해 보기도 합니다. 밑에 역시 제가 첨부 자료로 답사해볼 만한 곳,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마다 답사해볼 만한 곳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물론 코로나가 올해 좀 진정이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가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민주시민 프로젝트 준비하기 시간으로서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프로젝트나 혹은 당연히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미리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민주시민 프로젝트를 어떻게 제가 해왔는지를 한번 소개드리고 또 그래서 민주시민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